안녕하세요. 이종식입니다. 오늘은 제 토지 개발의 제4강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보면은 이 김대중 정부 때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을 합쳐서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로 만들면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지구 단위 계획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것은 즉 다시 말하면 집만 짓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거주하는 데 필요한 기반 시설을 같이 설치하자 이런 의미로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만들어진 겁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국토계획과 이용에 한 법률 제52조 보게끔 되면은 지구 단위 계획의 지정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지구 단위 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 포함한 둘 이상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거 지금부터 1서부터 한 6가지가 있는데 반드시 왜 포함이 되어야 된다는데 용도 지역이나 용도 지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세분화하거나 변경한다. 땅의 가격이 올라가려면은 용도 지역이 한 등급 올라가게끔 되면은 엄청난 이권이 따라가기 때문에 수익이 생기는데 용도 지역을 변경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존의 용도 지구를 폐지하고 다시 말하면 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건물을 짓는 것을 규제라는 것을 폐지를 하고 그 밖의 시설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을 제한을 대체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른 목적으로 만든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그러니까 기반시설을 집어넣는다 이런 얘기고, 네 번째 보면 세 번째가 계획적인 개발, 정비를 위하여 토지의 규모와 조성계, 도로로 둘러싸인, 즉 다시 말하면 이 도로를 만들어자 이런 얘기고, 넓히고 개발에 맞게끔 도로의 넓이를 만들자 이런 얘기고, 네 번째는 건축물의 용도를 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건물을 우리가 어떤 땅에 개발을 하는데 건폐율을 높여준다든지 용적률을 높여준다든지 또는 건물을 질 수 있는 용도를 더 높여준다든지 다 땅의 가치가 올라가는 겁니다. 다섯 번째,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또는 건축선에 관한 계획, 이런 걸 다시 말하면 그 지구단위 계획 안에 들어가는 건물은 형태나 색태나 건축선까지 다 미리 잡고, 여섯 번째, 환경이나 경관을 잡아야 되고, 일곱 번째, 교통 처리를 해야 되고, 여덟 번째, 도시나 농어촌의 기능 증립이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을 집어넣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을 보면 1, 2, 3, 4, 5, 6, 7, 8 중에서 반드시 2개 이상을 지구 단위 계획에서 여기 만드는 것을 집어넣게끔 돼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개발업자가 기반 시설을 집어넣게 되면은 분양 아파트를 짓게끔 된든지 할 때 분양 가격이 이제 올라가게끔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주냐? 52조에 보면 공공시설의 설치 비용 등 했고 지구 단위 계획으로 용도 지역이 변경되어 용적률이 높아지거나 건축 제한이 완화되는 경우 토지 가치 상승분 번임인에서 시설의 부지를 제공하나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예를 들자면은 아파트를 지으려면 아파트 입구에 어린이 공원도 있어야 되고 진입 도로도 넓어야 되고 또 뭐 3,000세대 이상이라면은 초등학교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지구 단위 계획에 의해서 도로도 넓게 만들고 그다음에 뭐네 공원도 만들고 어린이 공원도 만들고 이러한 것을
지구 단위 계획에서 한 단계 높게 줘서 토지 가치 상승분의 범위에서 그걸로 뭘 만든다? 기반시설을 만들도록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람이 사는 곳에는 집만 짓는 것이 아니라 기반시설도 필요하다 이런 의미로 됐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용도 지역을 높여주면서 그 기반시설을 설치하도록 조건을 달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2종 일반 주거지역을 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바꿨다면 아파트의 용적률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그 조건으로 뭘 만들게 했냐면 학교를 만들 수 있는 땅을 만든다든지 공원을 만든다든지 하는 조건을 달아서 허가를 내주고 지구 단위 계획에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지구 단위 계획에 의해서 결정된 용도는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강의의 핵심입니다. 보면 지구 단위 계획구의 지정음은 이런 데에서 지구 단위를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도시개발법에 따라 지정된 도시개발구역이나 다시 말하면 재개발이나 그 다음에 택지를 개발한다거나 주택법에 따른 대지 조성 사업을 하거나 이런 모든 것을 할 때는 지구 단위 계획에 의해서 지정을 해서 기반시설과 같이 설계를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8번째 보게끔 되면 개발제한구역이나 도시자연구역이나 시가조정구역에서 해제되거나 녹지지역에서 주거나 상업, 공업적으로 변경되는 경우는 반드시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서 기반시설을 같이 설계를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서 어떤 걸 어떻게 하겠다고 다 허가를 받아놓고 그거대로 집행을 하지 않으면 그 지구단위 계획은 다시 취소가 되고 용도 지역이 한 등급 올라갔던 것이 원대로 된다? 복구되게끔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은 누구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땅 주인들이 예를 들어서 10만 제곱미터의 땅 주인들이 모두 모여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지구 단위 계획을 같이 하자 했을 때는 거기를 같이 할 수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같이 하겠다고 만들어 놓고 실질적으로 집행을 하지 않으면 그 자체는 어떤다? 취소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이런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 이제 지제역 앞에 지구 단위 계획에 의해서 용도 지역이 하나 올라가 있다가 집행을 하지 못했는데 그것이 용도 지역이 하나 올라갔을 때 경매로 집어넣는데 경매로 사놓고 얼마 있다가 그 지구 단위 계획이 집행이 되지 않다 보니까 원래대로 용도 지역이 변경됐던 그런 적도 있었다는 겁니다. 자, 실전 사례 한번 보시겠습니다. 2013 타경 21583 경삼남도 양산시 소주동에 147-10번지가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고 471평이 경매로 나온 것인데 이 경매로 나온 것이 뭐냐면은 양산시 소주동이고 이것이 지구 단위 계획에 의해서 보면 아파트를 짓게끔 만들어져 갖고 이 아파트를 짓는데 입구에 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시켜준 겁니다. 했는데 여기를 뭘로 만들어서 어린이 공원으로 쓸 수 있도록 지정돼서 만들어진 건 어린이 공원으로 이렇게 이 3종 일반 주거지역이지만 몰래 어린이 공원으로 지정된 것인데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서 이것이 지구 단위 계획에 의해서 허가를 받아놓고 건물을 다 지어서 분양을 해야 되는데 건설회사가 다 짓고 분양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경매로 나왔는데 아파트는 다른 건설회사에서 마저 준공을 시켜서 입주를 했는데 여기에 있는 이 앞에 다시 말하면
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바꿔서 변경이 돼서 아파트를 지어질 때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서 여기 아파트 입구를 뭘로 만들어서 어린이 공원으로 만들어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3종 일반 주거지역이면 어린이 공원으로 지구단위 계획에서 묶여진 겁니다. 그것을 낙찰을 받은 겁니다. 여기 보시면 아파트 단지가 있고 아파트 단지 입구에 여기 보면은 어린이 공원이 있는데 이 공원이 원래는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서 이것을 준공을 내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시에 기반시설은 기부 체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허가를 받은 건설회사에서 준공을 내지 못하게끔 되고 기부 체납을 하지 못한 거죠. 그리고 아파트만 다른 건설회사에서 나중에 준공을 시켜서 입주시키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이 땅만 먼저 기부 체납되기 전에 준공이 돼서 기부 체납되기 전에 경매로 나오게끔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은 3종 일반 주거지역이다 보니고 여기에 아파트 단지 입구다 보니까 상가를 지어도 괜찮지 않겠는가 해서 낙찰을 받아서 상가를 지으려고 했으나 허가가 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해당 어린이 공원은 1997년 주택건설 사업 승인 시 주택건설사업에 포함된 공원으로 조성으로 개발사업 시행 등으로 매입 및 조성 후 양산시에 인계해야 하나 시행자의 부도로 완료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기부 체납되어야 할 공원의 매입에 대해서는 시행자 부도로 인한 도시계획시설 연간 기간의 경과에 따른 법적 효력 등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을 알려드리며 인근 주민의 휴식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는 인센티브를 받으면서 어린이 공원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쓸 수 없다. 이것이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구단위 계획은 원래 있던 그 용도 지역에서 하나의 승급을 높여줍니다. 용도 지역을 높여주다 보니까 그 땅에 대한 가치가 올라가는데 땅에 대한 가치가 올라가는 것만큼을 기반시설을 투자를 하게끔 만드는 것이 지구단위 계획입니다. 따라서 원래는 시에서 기반시설을 다 만들어야지 되는데 시에서 기반시설을 만들지 않고 개발업자가 그 기반시설을 만들게끔 하고 대신에 시에서는 용도 지역을 하나를 높여주는 것이 지구단위 계획이고 이 용도 지역에 의해서 하나를 높여줬으면서 기반시설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은 바꿀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 더 보시면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남산리 해갖고 땅이 400평인데 보면 이것이 경매로 나온 6억짜리가 2억 5천까지 떨어졌던 사례인데 결국은 취하가 됐습니다. 보면은 여기 보면 지구 단위 계획에 의해서 여기가 만들어져 있죠. 제가 알기로는 평택이 어떤 미 군부대를 하면서 수용이 되면서 거기에 있던 사람들을 이 지구 단위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이주해서 옮기게끔 했는데 그 당시에 수용 당할 때 그 안에 교회가 하나 있다 보니까 여기 지구 단위 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서 여기를 그 교회를 옮길 수 있도록 종교 용지로 만드는 겁니다. 종교 용지로. 그러다 보니까 의도를 했든지 안 했든지 기반 시설이든지를 했든지 안 했든지 간에 여기는 지구 단위 계획에 의해서 종교 용지로 지정이 되기 때문에 종교용 건물 말고는 건축할 수가 없게끔 된 겁니다. 이러한 것이 이제 돼서 결국은 경매가 취하가 돼 이렇게 지구 단위 계획에 의해서 개발이 되는데 여기는 뭐냐면 나중에 교회가 다시 들어오게끔 됐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저것이 경매로 나왔다고 하더라도
지구 단위 계획에 의해서 결정되었기 때문에 바꿀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 지구 단위 계획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번에는 타법령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타법령이라는 것은 자 보십시오. 제가 어떤 땅을 샀지 않습니까? 샀으면 그 내 땅을 어떤 종류의 건물을 얼만큼 지을 수 있다가 용도 지역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고, 용도 지구에 의해서 그 땅에 뭐냐면은 지방자치단체가 장이 건물을 규제를 할 수 있는 주변 환경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권한이 하나 지어지고, 그게 용도지구입니다. 용도구역은 그 땅에 대해서 법으로 토지의 사용을 규제하는 것이 용도구역입니다. 그러니까 용도구역인데 지금 지구 단위 계획은 뭐냐면 규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번처럼 돌연변이라고 그랬죠. 개발을 할 때에 뭐까지 같이 하자? 기반시설까지 같이 설치를 해서 하자는 것이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번에 강의할 때 제가 뭐랬죠? 타법령이라고 했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내가 어떤 땅을 사면은 계획관리지역이 서울, 부산 여러 군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똑같은 계획관리지역인데 이 계획관리지역 옆에는 뭐가 있냐면 학교가 있고 저쪽 계획관리지역 옆에는 군사시설이 있고, 이렇게 다시 말하면 내 땅 자체에 대해서 문제가 아니라 내 땅 옆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규제를 받는 것을, 이걸 보고 뭐라 한다? 타법령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음번 5강에서는 타법령을 가지고 제일 먼저 농지와 임야를 가지고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